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운 소설 쓰기 제1장 소설 쓰기를 준비하는 마음 또는 자세에서 소설 쓰는 요령으로 정확한 소설 쓰기, 소설을 창작한 다음 첨삭하고 교정하기,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저자의 경험으로 볼 때 필사가 소설 쓰기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설 형식이 숙달되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지문과 대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된 등단 작가의 작품을 선택해서 필사하기를 권합니다. 더불어서 소설가 출봉 정항암이 창작한 대하소설이자 사전 장편소설 세 권의 운명 시리즈 6권과 개정판 시리즈 8권 필사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인터넷 북팔 웹사이트, 북팔 웹소설 사이트에서 세 번의 운명이라는 필명으로 현재하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 강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글쓰기는 작가가 소설 쓰기만이 아니라 다른 글을 쓸 때도 어색하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어휘나 글자를 쓸지 들여다 봐야 합니다. 먼저 낱말이 서로 어울리는 짝으로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우는 키가 작고 크든 추남이든 미남이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 어색한 부분을 고치면 아우는 키가 작든 크든 추남이든 미남이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소설가 출봉 정항암의 대하소설이자 사전 장편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 6권 중 제1권 질경이 꽃 피는 날에서 연목구어와 개정판 시리즈 8권 중 제2권 어둠의 미로를 지나서에서 사라진 무지개를 인용해 드립니다. 문장의 호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와 수어가 잘 맞게 하려면 서로 가까이 있게 합니다. 조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간접적으로 남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직접 부딪혀서 경험한 사람의 생각하는 이해 격차는 크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격차입니다. 조사를 잘못 써서 주술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사람의를 사람이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 간접적으로 남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직접 부딪혀서 경험한 사람이 생각하는 이해격차는 크다로 될 수 있습니다. 겉에 도 등을 문장에 자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겉은 의존 명사로서 양반이 중복해서 사용합니다.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 겉자 말투성이 그리 되기 쉽고 문장을 부드럽지 않고 예민한 글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겉자로 인해 쓰지 않는 단어를 찾아내서 씁니다. 다만 그것, 저것, 그것, 이것 등은 붙여서 씁니다. 때는 이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는 붙였습니다. 더는 반복되는 일이나 강조할 때 쓰이지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장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보를 대신해서 역시 또한 뭐과 함께로 대체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려 말할 때 씁니다. 마지막 명사 뒤에서 한정된 말을 나타냅니다. 관형사 어미는 뒤에서 어떤 사건이 열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단어와 문장의 중복 피하기. 같은 말이 반복이나 중복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정의하는 말과 정의되는 것이 동일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 말을 동어 반복이라고 합니다. 동어 반복은 글이나 문장을 산만하고 지루하게 만듭니다. 수사적 의도가 있거나 문장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 반복을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동문 등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말을 삭제하거나 대체를 통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것을 피합니다. 의미 전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낱말은 삭제합니다. 다른 유사어로 대체합니다. 소설의 형태 중 지문에서 의미에 변화를 줍니다. 라고 말했다는 밝혔다, 전했다, 덧붙였다로, 말문을 열었다는 문을 뗐다, 말했다, 밝혔다, 전했다, 주장했다, 설명했다, 구현했다, 다했다, 곁들였다, 덧붙였다 등으로 웃음을 자냈다는 웃음보를 자극했다, 배꼽을 작게 했다,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박장대소했다, 폭소단을 터뜨렸다 등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꼬집었다는 쓴소리를 던졌다, 비난했다, 비판했다, 비난했다, 일갈했다, 공격했다, 맹공을 퍼부었다, 집중파를 날렸다로 쓰고 추임새를 넣다는 너스레를 떨었다, 익살맞은 표정을 지었다, 농담을 던졌다, 말을 건드렸다, 약을 올렸다, 치미를 뚝 뗐다로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에서 애매한 추상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 몇 년 전, 어릴 적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야 합니다. 보한다는 보했다, 무엇인 것 같았다는 무엇이었다 또는 분명히 따로 씁니다. 소설을 창작한 다음 첨삭하고 교정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설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많은 글을 씁니다. 소설에서 내용이 빠진 부분을 첨가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첨삭합니다. 소설 제목이나 소재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은 호응 관계가 되도록 합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비롯한 어휘를 맞게 사용했는지 살펴봅니다. 소설을 창작하고 첨삭과 교정이 끝났으면 제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문은 주어의 주어와 수로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밥을 좋아한다는 단문이고, 이러한 문장을
폰문장이라고 또 합니다. 중문은 두 개 이상의 단문이 등이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혹은 그래서 등으로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밥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는 라면을 좋아한다는 견문장입니다. 또한 이어진 문장이라고도 합니다. 동문은 한 문장 안에서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있거나 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한 절이 다른 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장을 견문장 또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있는 글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75세여도 나는 건강하다는 견문장 또는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혼합문은 중문과 복문이 혼합된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맛있기 때문에 밥을 좋아하고 그는 요리하기 쉽기 때문에 라면을 좋아한다는 혼합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에서 주술관계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긴 문장은 한 문장 속에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고 다른 문장이 절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밀물과 썰물이 달의 인력에 의해 바닷물이 끌려 이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다시 종속절과 주절로 나누어 써보면 밀물과 썰물은 달의 인력에 의해 바닷물이 끌려 이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를 종속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주절입니다. 밀물과 썰물은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는 종속절이고 아무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주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한 문장 속에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고 다른 문장이 종속절 형태로 있는 문장이 안긴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 속에서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문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밀물과 썰물이 달의 인력에 의해 바닷물이 끌려 이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밀물과 썰물은 달의 인력에 의해 바닷물이 끌려 이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로 문장 하나를 우선 쓰면은 여기서 주어는 밀물과 썰물이 되고 수로는 현상이다가 되는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또 주어를 아무도 수로를 않는다 인 주절, 다시 말하면 아무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주어는 아무도가 되겠고 수로는 않는다인 주절입니다. 이 문장에서 아무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주절이 밀물과 썰물은 달에 의해 바닷물이 끌려 이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는 종속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즉, 한 문장에서 주어와 수로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고 종속절을 안고 있는 주절이 아는 문장입니다.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에서 주술 관계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에서 주술 관계의 오류는 정석절과 주절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생산업체인 메디포스트가 카티스템을 공급하면 동아 에티스가 위탁 계약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이 문장에서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분류해 보면은 동아 에티스는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을 판매할 계획이다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동아 ST가 되는 것이고 수로는 판매할 계획이다로 되어 있는 주절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을 생산해서 위탁 계약하고 동아 ST에 공급한다는 문장이 주어 메디포스트는 스스로 공급받아인 정석절, 즉 안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석절인 안긴 문장의 주어는 메디포스트이고 주절인 아는 문장의 주어는 동아 에티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석절인 안긴 문장의 주어 메디포스트와 주절인 아는 문장의 주어 동아 에티스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쉬운 소설쓰기 제2장 한글 맞춤법과 문법 잘못 사용하기 쉬운 낱말에서 한글 맞춤법의 사용과 문법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